필지 메달 수상자 4명 중에 2명이 정수론입니다. 첫 번째 정수론 주제는 소수의 간격을 찾는 문제를 인천대학교 윤복 교수께서 강연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공사키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긴장이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해본 적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제 오래된 친구인 그 환경공학과의 백창원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친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연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공사키 문제는 사실상 여기 앞에 있는 포항제철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한 30분 정도 강연하면 그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뭐 2차원, 1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2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공을 쌌는데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냉장고에 이렇게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하나 있고 다른 사과로 이렇게 얘를 찍어 가지고 사과 형태를 이렇게 우그러지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쌌는데 이게 오버랩 되지 않게 공을 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덴시티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조밀하게 공이 쌓여져 있는지 걔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여기서 사실상 스페이스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임의의 n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xy 평면의 볼륨은 당연히 무한대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서 이 안에 이 공을 몇 개 있는지 부피를 측정해서 얘의 극한으로 정의를 합니다. 엄밀한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이 스피어 패킹이라는 것은 이런 공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피어 패킹을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스피어 패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도 되고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제 둘째 아들의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100원짜리로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격자 같은 걸 해서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도 격자가 나왔지만 이 격자의 각각의 센터마다 이 격자 점마다 내가 똑같은 공을 쌓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조밀할까요? 덴시티가 어느 게 가장 높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 예, 2번입니다. 2번이 가장 조밀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증명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조밀하게 공을 쌓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스피어 패킹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포항제철초등학교 학생들도 정말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수론의 여러 문제가 그렇듯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특임 프라임 건적자처럼 문제를 이해하기는 아주 쉬우나 풀 수는 없다라는 게 정수론의 또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example을 가지고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2022년 대한수학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집에서 찍은 겁니다. 이걸. 자, 제가 이제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공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원에서 공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을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원의 정의는 주어진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렇기 때문에 1차원 공은 선분이에요. 선분. 이런 선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선분이에요. 그러면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1차원으로 다 채우면 밀도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1이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얘 밀도가 1입니다. 그 증명은 당연해요. 그래서 풀렸어요.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이렇게 쌓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격자에 따라서 쌓는 방법이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쌓는 게 가장 조밀하다라는 걸 19세기에 증명이 됐습니다. 19세기에 증명이 됐고 이게 증명이 뭐 그렇게 1차원만큼 당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톰 헤일스라는 2000년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정수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랭그랑지 프로그램의 랭그랑지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헤일즈가 굉장히 간단한 한 10페이지 안쪽으로 증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도 끝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공을 쌓는 게 밀도가 제일 낮습니다.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3차원에서 공 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3차원에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을 쌓을 때
포탄을 가장 이렇게 조밀하게 쌓아야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탄을 이렇게 가장 조밀하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포탄을 이렇게 조밀하게 쌓았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이다. 증명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쌓는 방법이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얘가 가장 조밀하다라는 것을 1600년대에 케플러가 이게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주장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케플러 컨젝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밀도가 0.74 정도 된다라는 게 케플러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 컨젝처의 문제 자체는 정말로 이거 바로 앞에 있는 포항제철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단한 문제가 400년 만에 풀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도 Annals of Math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저널은 수학에서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데 1년에 불과 한 20편 정도만 실어주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실렸고요. 그런데 실렸는데 이게 100% 완벽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문이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면 몇십 년 안에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거의 프로포절 같은 건데 굉장히 놀라운 컨젝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21명의 그 공동 저자, 특히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공동 저자들과 해서 10년 동안 이게 얘 말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밀도가 낮다라는 것을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을 해서 2017년에 완벽한 증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Forum Math Pi라는 저널인데 이 저널과 Annals of Math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으냐, 둘 다 동급의 저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3차원보다 더 클 때는 이게 가장 조밀하게 쌓는 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건 4차원이잖아요. 아니면은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 나왔듯이 5차원 이상이라든가. 이게 2016년 3월 14일 이 수학자들에게는 3월 14일이라고 하면 파이데이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화이트데이죠. 2016년 파이데이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론도 전혀 몰랐고요.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스피어 패킹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마리나 비아숲스카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파이데이에 알카이브에 논문을 올려가지고 나 풀었다. 논문이 불과 25페이지에 불과하고 논문에 쓰인 방법론은 정말로 학부 해석학 수준과 대학원 1년차 모듈러 폼으로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그 다음을 보면은 콘, 아비나프, 쿠마르, 스테판 밀러 이 세 명이 사실은 이 스피어 패킹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세 명은 천재로 유명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아비나프 쿠마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이 친구가 1999년, 98년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인도의 대입 제도는 한국의 학력고사와 비슷해서 전 인도 국민이 다 시험을 봐서 1등한 사람부터 이렇게 그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인도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한 친구입니다. 아비나프 쿠마르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 논문이 25쪽밖에 안 되고 너무 이게 쉬우니까 검증을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맞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이 이 마리나의 친구인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럼 우리 24차원에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풀었습니다. 24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스피어 패킹 문제는 1, 2, 3, 8, 24 이 5개만 알려져 있고 그러면 8, 24 있으니까 왠지 뭔가 패턴이 뭐 8의 배수다. 그거 말고는 패턴이 없잖아요. 그래서 16, 40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리나의 방법론은 8과 24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왜 8과 24가 뭐길래 왜 16은 안 되며 3 다음이 당연히 4가 나와야지 5가 나오거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8이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스피어 패킹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스피어 패킹 문제는 아까 제가 문제 세팅에서 봤듯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사과를 한 박스 주문하셨는데 이 사과를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봐라. 제가 사과를 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냉장고를 다 채우면은
혼나겠죠. 혼나기 싫으면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실생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응용이 있는 게 저 제일 위에 타이틀이 있는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저게 응용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father라고 불리는 사람이 셔넌이라는 응용 수학자입니다. 셔넌이 이건 스피어 패킹 문제는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용 수학을 전공하시는 포스텍에 기라상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종수론자의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 페이지 안으로 설명을 하고 스피어 패킹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어떤 시그널, 어떤 정보를 갖는 시그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점의 온도, 얘는 4차원에서 표시할 수 있겠죠. 이 점의 온도, x, y, z축과 온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마치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정보를 있던 어떤 그 n차원 스페이스에서 포인트로 제가 묘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만 이 정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저기 앉아있는 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얘를 제가 쏴요. 그러면 제가 야구 투수면은 공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딱 꽂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가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공을 던졌을 때 거의 비슷한 방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노이즈가 얼마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던졌는데 이 정보를 쐈는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게 노이즈를 수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해봤는데 이 S가 제가 정보를 던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적당한 거리 안에 있는 이런 공 안에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게 던질 때 이게 너무 가깝고 만약에 얘가 교묘하게 이 교집합에서 이게 받아졌다. 그러면 얘는 S1에서 왔을까요? S2에서 왔을까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얘를 S1, S2를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쏘면은 아니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얘를 딱 붙여 가지고 이게 바로 정확히 스피어 패킹 문제입니다. 그래서 셔넌이 이 스피어 패킹 문제가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 에러 커렉팅 코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 패킹 문제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문제임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게 보면은 셔넌이 말을 하기를 이게 실제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얘의 디멘전은 수백 수천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 화이트데이 이전까지는 1, 2, 3차원에 대해서만 완벽한 답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대해서도 스피어 패킹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피어 패킹 문제는 이제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서 정말로 포항제철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로우 바운드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우 바운드를. 자, 그러면 제가 스피어 패킹 문제는 공을 쌌는데 가장 이렇게 빽빽하게 쌌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패킹 하나를 그게 가장 빽빽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공을 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쌓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쌓았어요. 얘는 안 나오니까 공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를 더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채웠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패킹을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패킹을 생각했을 때 공을 쌓았을 때 만약에 내가 반지름을 2배로 해버리면 전체 스페이스를 다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 스페이스를 다 덮지 않는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포항제철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사실 어젯밤에 포항제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어요. 자,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2배로 하면 내가 어떤 패킹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반지름을 2배로 키워버리면 전체 스페이스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2배로 하면은 부피는 얼마나 많이 커질까요? 정확히 2의 n승배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n승이 스피어 패킹, 가장 조밀한 스피어 패킹의 로우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정말로 2줄 이내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스피어 패킹 볼륨은 내가
반지름을 2배로 하면은 전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얘의 그 스페이스의 부피는 많아봐야 2의 n승 곱하기 이게 패킹의 볼륨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게 패킹 스피어 패킹의 덴시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볼륨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분모로 내려가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고 이거 두 개 똑같죠? 그럼 약분하면 2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수학자들 그 뭐 교수도 되고 이게 프로페셔널 수학자들인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로어 바운드를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매우 놀랍게도 이게 거의 최적화된 로어 바운드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1990년대에 알려진 가장 좋은 로어 바운드는 C는 어떤 상수고요. N, 2의 n승분의 n인데 n이 커짐에 따라서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2의 n승이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n이 아주 크면 얘랑 2의 n승분의 1이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알겠다. 로어 바운드는 2의 n승분의 1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걸로 가장 조밀한 패킹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게 그래도 로어 바운드가 2의 n승분의 1이 되는 어떤 패킹을 찾을 수가 있을까? 모릅니다. 그것도. 왜 모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패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킹의 밀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말로 제가 2분 이내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어느 게 더 클까요? 분모에 2의 n승은 있으니까 얘는 사라진다고 쳐도 얘 파이의 n승보다 n 팩토리얼이 더 빨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월등하게 작아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패킹조차도 2의 n승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이 증명으로 로어 바운드는 알 수가 있지만 이걸로 패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 수학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레티스 패킹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공을 쌓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 나왔던 어떤 격자. 그러면 격자가 뭘까요? 격자. 제가 지금부터는 학부 1학년 응용 선형 대수 첫 번째 주의 지식만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n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알잖아요. 그 정의가 뭐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n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 n개를 잡을 거예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n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레티스란 얘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2차원이니까 두 개죠. 얘의 종수배, 2배, 3배, 4배, 2배, 3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 이런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킵니다. 간헐적으로. 그렇죠? 이걸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레티스에 대해서 레티스가 있으면 우리가 스피어 패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공을 여기 각 격자에서 공의 중심이 있도록 공을 놓습니다. 그러면 공을 너무 크게 놓으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공을 어떻게 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확히 이 레티스에서 가장 짧은 벡터의 절반이 되도록 반지름을 조절하는 게 그게 가장 조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쌓는 걸 가지고 우리가 레티스 패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스 스피어 패킹. 그러면 이 레티스 스피어 패킹이 있을 때 그러면 얘의 덴시티는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되냐고 하면 이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의 내가 그 셀을 봤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합동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의 셀의 부피를 구하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얘 부피 더하기 얘 부피 더하기 얘 부피 더하기 얘 부피를 이렇게 분모로 분자에 넣어서 얘를 하나의 유닛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유닛에서 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냥 구 하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레티스 패킹의 장점은 규칙이 있는 게 왜 장점이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모는 셀의 볼륨이 되고 분자는 구의 이 부피가 됩니다. 구의 부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 선형 대수에서 이건 첫째 주는 아니고요. 좀 지나면은 나오는 게 이 유닛 셀의 부피는 뭐냐? 이 유닛의 이게 평형사변형이잖아요. 얘의 부피는 뭘까요? 이건 응용 선형 대수보다는 여러분들 미적분학 2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적분학 2에서 얘는
내가 V1은 이게 그 항이 n개인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n개로 이렇게 열을 하면은 얘는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얘의 디터미넌트가 저 평면 사변형의 부피다라고 미적분학 2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계산할 수 있고요. 분자는 이게 2차원에서 구의 부피는 뭐죠? 파이 r 제곱. 3차원에서는 3분의 4 파이 r 3승. 4차원 이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학자들이 그걸 계산 안 했겠어요? 다 했습니다. 정확히 이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n이 홀수일 때 2분의 3 팩토리얼은 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감마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 답은 알아요. 마리나가 8차원, 24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정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팩토리얼입니다.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정확히 얘기됩니다. 그래서 레티스 패킹 덴시티는 우리가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셀의 이 디터미넌트랑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뭐라고 했죠? 이 레티스에서 가장 짧은 벡터의 길이의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아까 스피어 패킹 문제는 가장 조밀하게 쌓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레티스 중에서 레티스 패킹 덴시티가 가장 조밀한 건 뭐냐? 그걸 먼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티스 패킹 덴시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티스를 다 클래시파이 해봐야 합니다. 레티스가 몇 개가 있느냐? 그걸 하는 방법이 정확히 이 가우스 때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혁명적으로 발전된 2차 형식 쿼드릭트 폼의 이론입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일단은 Rn 우리 지금 n차원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당연히 크기가 존재합니다. 크기 이렇게 정의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예를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2차 다항식이잖아요. 그렇죠? 1차 다항식은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있고 2차 다항식입니다. 1차 다음이 복잡한 게 2차잖아요. 2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레티스라고 한다면 레티스는 positive definite quadratic 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레티스가 아까 이런 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격자마다 이 격자에서는 크기가 얼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2차 다항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uadratic 폼은 각 격자에서 크기를 주는 함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여기서 positive definition이라는 말은 이게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렇죠? 0 아니면 양수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positive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테그럴이라는 말은 이 각 격자에서의 그 크기가 다 정수다. 물론 정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하면 다 정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쿼드레틱 레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레티스 패킹 덴시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쿼드레틱 레티스를 전부 다 클래시파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금 제가 초등학교 수학만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정의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유니모듈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쿼드레틱 폼이 유니모듈라가 뭐냐? 쿼드레틱 폼이 유니모듈라라는 말은 이 셀의 부피가 1인 걸 얘기합니다. 왜 좋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티스 패킹 덴시티는 정말로 반지름만 알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니모듈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븐 유니모듈라. 이븐이라는 말은 이 각각의 레티스에서의 크기가 짝수가 되는 거. 여러분 이븐이 짝수잖아요. 아드는 홀수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유니모듈라는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유니모듈라 레티스 패킹 덴시티는 뭐가 되느냐? 이게 1이니까요. 분자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이게 R은 가장 짧은 이게 벡터의 길이의 절반. 굉장히 쉽죠. 그러면 레티스 패킹 덴시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격자의 가장 짧은 걔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정수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 유니모듈라가 제일 쉬우니까요. 유니모듈라 쿼드레틱 레티스가 몇 개가 있느냐? 다 찾았습니다. 이게 n이 24 이하일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이게 이븐 유니모듈라가 아닌 거. 그 다음에는 이븐 유니모듈라 레티스. 이거 보세요. 8, 16, 24. 정확히 8의 배수마다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32부터는 굉장히 커져요. 10의 50승 이상으로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이 24까지만 뭔가 100,
100개면 뭐 우리 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세기 힘듭니다. 얘는. 그리고 그래서 8차원에서 처음으로 이게 이분 유니모듈라 레티스가 나타나는데 얘를 E8 레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대학원 과정의 얘기를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수론과 기하학, 위상수학 이런 쪽으로 대학원에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리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 그룹은 리 알제브라와 관련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고 싶다면 리니어 알제브라 그룹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개념을 배웠을 때 처음으로 해야 할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리 알제브라 클래시피케이션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F, G 7개밖에 없습니다. 7개. 그 중에서 각각의 이런 그 타입마다 우리가 딩킹 다이그램 굉장히 좋은 다이그램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 다이그램마다 이분 유니모듈라 레티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랑 하등의 관계도 없이 정확히 기하학적인 모델로부터 이분 유니모듈라 레티스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E8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E8 레티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25차원 이하에서는 이 두 개 사실상 이거 얘 하나 빼고 전부 다 이 딩킨 다이그램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보다 크면 얘는 몰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 이게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이 이분 유니모듈라 레티스는 8의 배수마다 나타난다. 그건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숫자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제가 5년 전에 독일에서 이 독일 사람 중에 이쪽으로 제일 잘하는 수학자랑 독일 바깥에서 제일 잘하는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여서 패턴을 찾으려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 못 찾았어요. 없어요. 이거 찾으면 아까 김건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 메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거 숫자 어떻게 찾을까요? 궁금하죠? 숫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20세기에서 종수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지겐메스 포뮬라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코드리티 레티스가 있으면 얘의 이 그냥 그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담아 놓은 거를 오토모심이라고 하는데 얘의 개수를 매스라고 하겠습니다. 매스라고 한다면 이 지겐메스 포뮬라는 이 매스가 사실은 각각의 소수 2, 3, 5, 7 이런 소수의 어떤 질량을 줄 수 있는데 그 질량의 곱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매스를 그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이 소수에 대한 질량을 로컬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65년에 폴이라는 수학자가 P가 2가 아닐 때는 다 계산했어요. P가 2가 아닐 때는 홀수잖아요. 소수는 홀수와 짝수 두 개가 있는데 짝수는 2밖에 없잖아요. 2가 아닐 때는 다 계산을 했고 2일 때는 폴도 했고 이 사람도 했고 이분도 했고 이 C라는 사람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식이 계산했으면 하나지 왜 4명이 이 5명이 다 했을까? 폴이 계산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왓슨이 이게 틀린 걸 발견하고 왓슨이 다시 계산했는데 코네이 슬로안, 여러분 존 코네이 아시죠? 게임 이론의 창시자. 몇 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프린스턴의 위대한 수학자셨는데 이분들이 88년에 다시 이거를 계산했는데 두 가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가 내가 계산한 거랑 왓슨이 계산한 거랑 다르다. 이게 틀렸다라고는 말을 안 하고 다르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순전히 내가 왓슨의 노테이션을 이해를 못해서 나의 무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는 그렇지만 우리 증명은 안 하겠다. 증명을 안 했습니다. 증명 안 했고 컴퓨터로 거의 100만, 1000만, 억 테스트 해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건 믿어도 된다. 대개 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믿죠. 근데 존 코네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이제 안 돼 있었는데 이거 제 논문에서 2015년에 제가 이걸 다 증명했습니다. 증명했고 이 두 개가 사실상 같더라고요. 증명했고 일반적인 넘버 필드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사용해서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n이 32일 때 아까 32일 때 개수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왜 많냐? 이거 계산하니까 4천만 보다 더 큽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를 잡아요. 하나. 일단 매스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요. 얘를.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는 적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보내는 게 아이덴티티.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얘랑 질량이랑 비교해서 같으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면은 이게 더 크면은 하나가 더 있겠죠.
더 하나가 더 있는 걸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크레이전 네이버 메서드라고 하는데 하나 더 찾아요.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은 얘랑 다른 찾은 놈의 얘랑 더해서 질량이랑 같으면은 2개, 다르면은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이걸로 또 찾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패턴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분문 유니모듈 레티스 8차원일 때는 E8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리치 레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리치 레티스라고 하면 리치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리치 레티스라고 얘기를 하고 24차원 이하에서는 리치 레티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딩킨 다이그램부터 다 오기 때문에 리치 레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유니모듈하기 때문에 각 셀의 부피는 1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벡터를 계산하면 되는데 E8 레티스에 대해서는 가장 짧은 벡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만 주면은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루트입니다. 그래서 루트 1을 넣으면은 0.2536 이렇게 나오고, 리치 레티스에 대해서는 가장 짧은 벡터를 이게 콘 쿠마르 인도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던 쿠마르가 2009년 애널 논문에서 계산했습니다. 2입니다. 2.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레티스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2개가 가장 덴스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던 마리나가 2017년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5명이 24차원에 대해서 이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퀀텀 매거진에서는 경이로울 정도로 이게 너무 간단하다. 25페이지인데 증명 방법은 정말로 여러분 푸리에 슈런스 폼 이거 배우죠. 학부 해석학에서 이거 배웁니다. 모듈라 폼. 제 정수론 수업 학부 수업에서 다룹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로 대학원생이라고 했지만 대학원 1년차, 2년차 수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로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간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 엘키스 이게 첫 번째 브레이크 스루는 2003년 애널에 나온 논문인데 저기 있는 엘키스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노암 엘키스가 맞습니다. 노암 엘키스는 지금 하버드 교수인데 뭐 몇 가지로 유명하죠. 크게 물론 수학을 잘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수학 외적으로도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노암 엘키스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전혀 없지만 수준급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면서도 작곡도 해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 독주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뮤직 앤 매스매틱스라는 저널도 창시를 했습니다. 노암 엘키스가요. 그래서 콘 엘키스가 뭐랬냐고 하면 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적당히 좋은 슈바르츠 펑션도 해석학 시간에 배우죠. 그냥 좋은 함수입니다. 미분이 무한분 미분 가능하고, 여러분 무한분 미분 가능한 함수 뭘 알아요? 우리 몇 개 몰라요. 다항식 알잖아요. 그렇죠? 또는 유리함수. 유리함수와 비슷한 함수를 슈바르츠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슈바르츠 펑션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특히 여기 R, 이런 R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이걸 넘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2003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브레이크 스루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고 거기에 대한 R이 뭔지 연구를 한다면 어퍼 바운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뜬금없지만 사실상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게 증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에서 다 끝나요. 정말로 대학원 1년차 수준에서 끝납니다. 뭘 썼냐고 하면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라.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라가 이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 학부 해석학 시간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워요. 그래서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라를 쓰면 나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라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스피어 패킹 문제가 간단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정수론 문제 중에 가장 유명한 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거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유명한 문제는 리만 가스레겠죠. 그렇죠? 리만 가스레요. 리만 가스는 뭐냐면 리만 제타 펑션에 대한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리만 제타 펑션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정수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할까?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리만 제타 펑션은 각각의 소수, 아까 제가 매수 포뮬라 얘기했듯이 2, 3, 5, 7
각각의 소스마다 어떤 함수를 줘가지고 얘의 무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일러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게 사실은 모든 복수 평면에서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메론핏 컨티뉴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정확히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를 쓰면 세 줄 안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는 굉장히 종수론에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20세기, 21세기 초창기를 거쳐서 이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서 셀버그 트레이스 포뮬러, 아서 셀버그 트레이스 포뮬러를 만듦으로 인해서 짐 아서는 아벨상, 울프상, 필즈 메달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저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필즈상 못 받고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서 셀버그 트레이스 포뮬러의 굉장히 특수한 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공식이라는 것은 두 대상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을 계산할 수 있는 the most least result가 여기 앉아 있는 포스텍 수학과 대학원 2년 차인 이우찬 학생이 대수계를 사용해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로 현재까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nyway, let's come back to the sphere packing. 돌아간다면 어퍼 바운드를 찾기 위해서는 콘 엘키스 때문에 저런 이상한 펑션, 이런 펑션 f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퍼 바운드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거 그 콘 쿠마르 밀러, 특히 쿠마르는 전국 수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10년 동안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보여드리면 로그를 취한 겁니다. 로그를 취한 이유는 로그 안 취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로그 취했어요. 이게 로우 바운드고 이게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계산해서 찾은 거. 8일 때 우리 아까 계산하지 않았나요? 28 레티스의 덴시티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덴시티였습니다. 이 마리나 이전까지. 그 다음에 24차원에서는 리치 레티스. 마리나 이전까지 5개예요. 이게 2015년까지. 그게 가장 밀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 엘키스의 방법으로 이상한 펑션 찾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하고 24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우리 수학자들은 정말로 문제가 해결됐을까? 약간의 오차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오차가 어퍼 바운드가 예를 들어서 24차원에서는 리치 레티스의 덴시티 곱하기 1.0000000000000000001 배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같아야 됩니다. 오차가 있으면은 이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콘 엘키스가 테스트를 열심히 해보니까 8과 24에서 만나는 것 같으니까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50승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There must be magic functions. magic function이라고 자기들 논문에서 불렀습니다. F8, F24 such that upper bound가 정확히 우리가 아까 리치 레티스 E8과 리치 레티스 계산했잖아요. 덴시티 어디였지? 우리가 여기 했잖아요. 여기 2.2536, 0.00001929 이게 되는 upper bound를 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F8과 F24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많은 얘기는 안 하고 세 가지 리마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마크는 예를 들어서 F8을 본다면 아까 펑션이 있으면은 거기에 R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정확히 루트 2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루트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28 레티스 계산했잖아요. 이게 루트 2였잖아요. 그렇죠? 루트 2.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했고 어퍼 바운드가 이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루트 2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포아송 서메이션 포뮬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용해서 열심히 작업하다 보면은 E8의 F8의 이 매직 펑션은 함수기 때문에 해가 있습니다. 이 해가 무한계가 있는데 정확히 해가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해가.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도 정확히 이렇게 생겨야 하고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어렵냐고 하면 F와 F 푸리에 트랜스폼 F의 해가 이게 된다. 그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죠? 사인 함수 사용하면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있는데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까지 같이 해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잠깐 돌아가서 왜 하필이면 8과 24일까요? 제가 아까 왜 8과 24냐? 왜 8과 24에 대해서만 패킹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정말로 필즈 메달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8과 24 이분 유니모듈러 레티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래 이유가 안 되죠.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아 그렇구나 하는 단서를 근데 이 단서가 정확히 마리나의 증명의 핵심으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레티스가 있으면 아까 레티스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짓을 했었죠. 레티스가 있을 때마다 얘네들의 크기 얘의 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얘의 크기는 4고 이건 8이고 이거는 뭐 2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주는 쿼드레틱 폼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레티스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QV 이 V는 레티스의 원소고요. 그러면 얘는 레티스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수죠. 종수. 파이는 여러분들이 안 파이고 i는 복소수 i고 i 있잖아요. 복소수에서 x제곱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거. z는 그냥 복소 평면의 수입니다. 자, 람다가 even 유니모듈러 레티스 이거 언제 나온다고 했죠? 정확히 n이 8의 배수일 때 even 유니모듈러 레티스면은 얘는 모듈러 폼입니다. 모듈러 폼스 everywhere. 지난주에 수학과 강연도 있었죠. 최영주 교수님의 석좌 교수 추대식 강연 제목이 모듈러 폼스 everywhere였습니다. 이게 모듈러 폼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듈러 폼은 뭐냐? 그냥 함수예요.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건 지난주에 최영주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 유니모듈러 레티스가 뭔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많은 데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정수론에서 대중들이 가장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유명한 정수론의 문제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잖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정확히 엘립트 커브에 대한 어떤 성질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립트 커브니까 1차원이잖아요. 그러면 2차원 버전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를 2차원 버전을 얘기하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K3 서피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엘립트 커브의 2차원 버전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3 서피스의 세계적인 대가가 지금 현재 대한수학회장이신 고등학원의 금종현 교수님께서 이 K3 서피스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 K3 서피스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정확히 이분 유니모듈러 레티스 디멘전이 22인 이분 유니모듈러 레티스로부터 얘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분 유니모듈러 레티스가 중요하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뜬금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티스를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100% 논리적이진 않지만 이게 8차원과 24차원에서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매직 펑션을 이런 8차원과 24차원에 대해서는 모듈러 폼이 대응되기 때문에 모듈러 폼으로부터 매직 펑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던 쿠마르, 코온, 밀러 이런 사람들이 매직 펑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사는 했지만은 정확한 함수는 못 찾았고 아이벤하프 쿠마르가 얘기하기로 We got stop for more than a decade라고 자기가 여기저기서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풀릴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마리나 비아조프스카는 스피어 패킹의 연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듈러 폼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파이데이에 나는 이거 찾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자, 그래서 매직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10초만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자, 포항제철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학생들은 사인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죠? 사인이에요. 사인. 그 다음에 적분을 할 때는 무슨 뭐 그 르벡 적분 등등 많이 있고 매제를 정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미적분에 나오는 그 적분입니다. 이거 선적분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모듈러 폼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곱을 이렇게 하고 두 개 더하면은 매직 펑션이 된다. 그래서 얘를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이 얘의 성질 매직 펑션 매직 펑션 must satisfy 이 세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두 번째 해가 무한히 많아야 됩니다. 해가 유한계가 있으면 해가 유한계가 있는 함수 찾을 수 있죠. 뭐 하면 될까요?
다항식 하면 되잖아요. 다항식. 그렇죠? 해가 무한히 많은데 그러면 해가 저렇게 정수배만큼 많은 무한히 많은 해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사인이죠. 사인 x의 해는 어디 있을까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중학교 수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예를 앞에 넣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인은 해를 여기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입니다. 얘를 모듈러 포뮬에서 적분을 해서 보니까 4를 가져요. 2에서. 두 개 곱하면은 정확히 desired zero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마리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도 수능 전국 수석이라도 이걸 못 찾아 10년 동안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가 하나가 더 남았죠. 그래서 제 고향이 청송인데 제 14대조부터 청송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송은 매년 사과 축제를 하는데 여기 사과 아이고 아줌매요. 사과를 위해서 하면 무너지잖아요. 사과를 저렇게 싸면 안 됩니다. 자네들은 스피어 패킹 공부할 생각이 없는가? 뭔가 유사하게 가죠. 이 정말로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스피어 패킹으로 잘 싸웠습니다. 이분이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2015년에 청송 군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스피어 패킹을 잘 싸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포스텍 수학과 필드 심포지움에서 강연하는 스피어 패킹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잘 싸웠어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익사이팅한 강연 해주신 조성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there must exist. 네, 네 맞아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펑션을 찾으면 혹시 뭐 이론적인 장점이 그러니까 훨씬 더 심플한 함수를 찾으면 뭐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네, that's very good point. 혹시 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네, 좋아요. 왜 좋냐고 하면 왜 사람들이 8과 24에서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매직 펑션을 열심히 인도 수석이네가 찾아보니까 얘 그냥 8과 24에서 비슷했어요. 다른 펑션을 찾으는 뭔가 이게 사실 마리나가 찾은 건 이렇게 그 굉장히 뛰어난 직관, 예를 들어서 라마누잔이 그냥 꿈에서 신이 알려주셨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찾은 겁니다. 이걸 굉장히 논리적인 의미로 8과 24가 돼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으면 그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3일대가 케플러 컨젝처고 톰 헤일즈가 400년 만에 풀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매직 펑션으로 3일대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마련의 방법론은 1일 땐 되겠죠. 디멘전이 1이면 1이기 때문에 2일 때도 됩니다. 3일 때 안 돼요. 3일 때 이걸 푸는 방법은 정확히 톰 헤일즈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19세기에 나온 방법이나.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는다 또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일 때 어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2에서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8과 24에서 사람들이 찾은 가장 좋은 이게 패킹 덴시티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죠? 레티스 패킹 우리 계산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 시간에서 레티스 패킹 2분 유모듈랄 레티스 몇 개 있었다고 했죠?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니까 이제 저렇게 나왔고 매직 펑션 계산하니까 우연히 같게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8과 24는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32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몇 개가 있냐고 하면 10의 40승 여기 있네. 이게 32에서는 10의 51승보다 더 많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수 포뮬라 때문에 더 많고 어퍼바운드가 뭐지? 모릅니다. 계속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대입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2차원에서는 아무리 매직 펑션을 잘 찾는다고 해도 거의 completely unlikely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매직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매직 펑션이 정말로 가장 좋은 무기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른 another breakthrough가 나와야 스피어 패킹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 있어요?
맞아요. 16일 때는 당연히 해봤겠죠. 오차 큽니다. 그래서 16일 때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마리나가 16일 때 사실 아까 그 김건우 교수님께서 그 코펜 교수가 논문이 70편이 있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럼 마리나는 논문 몇 개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간 이후에 7편 썼더라고요. 박사 받은 지 10년 됐는데 그 이 이후에도 16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이 방법론은 안 될 거라고 우리 정수론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른 브레이크트루가 나와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왜 레티스여야 하냐? 그러니까 최본준 교수님 질문이 8과 24일 때 왜 레티스여야 하냐? 모릅니다. 레티스일 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단기성도 없습니다. 우연히 레티스일 때 레티스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했고 매직 펑션을 하니까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8과 24일 때 저게 가장 댄스할 것이다라고 그 아비나프 쿠마르가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2015년 이전까지 학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리시 레티스가 가장 댄스할 거다. 이 팔이 가장 댄스할 거다. 왜? 몰라. 그냥 그럴 것 같아. 그 했는데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당위성도 모릅니다. 아직은. 이게 정수론의 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펀더멘탈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코드렉트 레티스 찾는 문제도 굉장히 펀더멘탈하지만 패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 2357 패턴이 무한히 많고 이게 갭이 100 이하면은 그런 그 페어도 무한히 많다라고 이윤보 교수께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이런 펀더멘탈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툴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그 방향으로 저는 학문이 지금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매스 포뮬라. 사실은 이 매스 포뮬라가 타머간 넘버 원 컨젝처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학문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